그래서 외모나 재력에 있어서 저 8,000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무서운 수치예요. 이렇게 해야 성형수술, 다이어트 이런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은 얼굴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두운 옷 입을 때는 괜찮은데 흰 옷만 입으면 얼굴에 조명이 전혀 안 가서 너무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서 방송국 PD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뭐 카메라 모드를 M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 M으로 바꿔봤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 제가 기계치라서 혹시 카메라 전문가가 있으시면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구독자분 중에 이런 DM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의 여성 구독자분이었는데 남자들이랑 썸을 타다가 연애로까지 잘 못 가신다는 거예요. 본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더니 흐지부지 되고, 근데 자기가 성형수술도 하고 살도 더 빼서 이뻐지면 남자들이 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컴플렉스인 부분도 있고 이러저러해서 성형수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그래서 나름의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성형수술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대신 조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조건 하에서 성형수술을 하면 자기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형수술이라는 게 결국 남들에게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모습에 만족하기 위해, 즉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별 고민과 생각 없이 마냥 더 이뻐지기 위해서 하게 되면 타인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자기 모습을 사랑하는 것, 이 모두를 오히려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여자인 친구들 중에서 성형수술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요즘은 쌍꺼풀 코수술 정도는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젠 뭐 흉도 아니지 뭐, 솔직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는 한두 부위 정도만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거친 친구들이 있었고, 반면에 정말 많은 부위를 수술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신기한 게, 제 경험상으로 조금 일반화를 하자면 성형수술을 정말 많이 한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오히려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연애도 남자한테 좀 끌려다니는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항상 궁금했단 말이죠. 정말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몸매 관리도 빡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과정상의 어려움을 다 극복해 가면서 외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얻었는데 왜 오히려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게 됐을까, 이런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성형한 티가 너무 나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뭐 성형한 티 좀 나도 연애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거든. 그런 거 남자들 생각보다 신경 안 쓰니까.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외모라는 가치의 속성이 참 특이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과정상의 피나는 노력을 거치면 보통 자신감과 자존감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외모에 대한 노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남자치고 외모 관리에 대한 집착이 정말 심했던 사람으로서 외모에 너무 집착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그 상태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내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옷도 잘 안 사고 머리도 맨날 홍합머리처럼 하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좀 더 잘생겨 보이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돼지의 진주 목걸이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왁스를 바른 지도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작년에 제가 아버지랑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갑자기 웬 돈이냐고? 이 외모라는 가치가 재력과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 아버지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셨었거든요. 돈에 대한 건 제가 그것을 논할 정도로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준 말씀을 참고를 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테크나 돈 버는 거, 부업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부업을 하려고 안정적인 직장도 포기하고 개발자 생활도 반 프리랜서 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그때부터 같이 시작을 한 거고, 여튼 관심사가 그런 거니까 아빠한테 맨날 돈 거렸거든. 쥐뿔도 없으면서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처럼 없는 것들이 꼭 그래.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쉬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돈을 얼마만큼 벌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글쎄 몇백억은 벌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감과 자존감을 얻고 싶다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까지나 수단으로 남아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즉 돈을 얼만큼 벌 건지, 그리고 왜 그만큼 필요한지, 어떻게 벌어나갈 건지, 언제까지 달성을 할 건지, 또 그걸 어디에 쓸 건지, 이렇게 육하원칙에 기반한 기준과 계획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냥 돈을 불리기 위한 돈벌이, 돈을 위한 돈, 돈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면 너는 큰 돈을 벌기도 힘들 것이고 설령 많이 번다고 해도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바로 와닿았고 이해가 됐던 이유가 그때가 작년 여름이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뭐 다이어트 강박이나 외모 집착 이런 컨텐츠를 다룰 때여서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매일 정리할 때였거든요. 근데 유추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외모 관리의 속성과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의 속성이 비슷한 거예요. 아니, 외모, 돈같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보여지는 가치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여튼 그래서 성형수술, 아니 성형수술이 아니라 외모 관리에 대한 것도 돈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남아야 그것을 통해 행복감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모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남으려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뤄 나갈 것이며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쓸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세워놔야 그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성형수술, 다이어트 이런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타인이 보기에 그리고 거울 속에 내가 보기에 그냥 마냥 더더더 이뻐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더더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자기 발전에 해가 된다는 거야.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결론만 알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영상 끄시면 되고요. 이유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공부보다 컴퓨터 게임이 더 재밌고 중독성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반응의 속도 때문입니다. 게임은 내가 키보드를 누르면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 캐릭터가 시각적으로 바로 움직여. 근데 공부, 책 읽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행동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진 않죠. 반응이 좀 느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쉽게 재미를 느끼고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리액션, 반응이 빠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외모, 재력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외재적 가치들은 게임하고 속성이 비슷해요. 그 수준이 올라갈수록 반응이 바로 온다는 겁니다. 달라진 상황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 그래서 자극적이고 재밌죠. 중독성도 있습니다. 외모를 예를 들자면 평범한 외모 수준을 가졌던 사람이 다이어트, 성형수술을 통해서 그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거울로 내 나아진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로부터 리액션도 바로 얻을 수가 있겠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분명 많아질 겁니다. 소득 수준도 마찬가지죠. 저번 달까지 월에 200 받던 사람이 이번 달부터 월에 500을 받기 시작하면 당장 이번 달부터 돈이 없어서 못했던 취미생활도 누릴 수가 있고 할부로 산다면 차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반응이 빠르다는 거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도 분명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빠른 반응에 중독돼서 내 외모와 재력 수준을 마냥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외모 수준, 재력 수준 이런 걸 계속 올리다 보면 타인의 사랑, 그리고 행복감, 자존감 이런 것들도 무작정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근데 내가 외모 관리를 엄청나게 해도 나보다 선천적으로 더 이쁘고 잘생겨서 이성에게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럼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쟤를 보고 부러우니까 더 노력을 하겠지? 돈은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좀 어중간한 부자일 때는 그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벌면 더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거야. 재력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로도 수없이 많죠. 근데 외모도 똑같다는 겁니다. 연봉 수준이 7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8천에서 9천만 원까지는 같이 행복감도 증가하는 게 맞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재력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이걸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해요. 근데 외모도 똑같아요. 요즘 평균 연봉이 얼마죠? 3천? 4천? 외모 수준의 평균도 3,000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수술, 시술도 해서 8,000점까지 높이면 그때까지는 행복감, 자존감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저 8,000점이라는 수치가 가진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은 저 8,000이라는 수치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급여 수준이나 외모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수치는 그것만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릴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돈이나 외모 때문에 나의 보이지 않는 가치들, 내적 가치들이 폄하당하지 않는 수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할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저 수치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비재와 관계재의 방향이 찢어지는 지점이 저 8,000점이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심리학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재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재와 관계재. 소비재는 말 그대로 외모, 재력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관계재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가치들. 예를 들어 사랑, 우정. 근데 저 8,000점의 지점까지는 소비재, 예를 들어서 외모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관계재로 인한 행복감도 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외모가 이뻐지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사랑이나 우정 같은 관계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8,000점 이상부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8,000점까지는 외모나 재력 같은 외재적 가치들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그 이상부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 8,000점이라는 숫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오차범위 밖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노력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노력이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치죠. 근데 그렇다면 저건 이런 뜻도 됩니다. 저 수치 8,000점 이상부터는 선천적인 우월함, 운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의 영향이 커진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죠. 심리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진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외모나 재력이 8,000점 이상이 되었는데 내가 마냥 더 이뻐지기 위해서, 마냥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즉 외재적 가치가 삶의 목적이 돼버린 상태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선천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가진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비교하게 되고, 근데 그건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 오히려 삶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나 재력에 있어서 저 8,000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무서운 수치예요. 노력을 통해서 저 수치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게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외재적 가치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 이 위험성을 해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앞에서 말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성형수술, 다이어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뤄나갈 것이며 얼마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쓸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그것이 자존감,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돈이나 외모 같은 저런 외재적 가치들은 저런 계획과 기준이 있어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냥 더 이뻐지고 싶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걸로 돈을 버세요.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되던지. 정말 진지하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돈을 벌고 못 벌고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외모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 외모가 생계 수단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튼 외모, 돈가치, 외재적 가치들은 그것이 수단으로 남을 때 빛을 발하며, 그것을 수단으로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세우고 벗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